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효용 기자입니다. 저희가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별로 예비 후보자들 잇따라 만나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진주시 갑 선거구 예비 후보자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죠, 정영훈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진주시 갑 선거구 예비 후보자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죠, 정영훈 변호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 변호사님은 과거에 현대아산에서 상무를 역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맡으셨던 일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었던 거죠. 예, 현대아산에서 전략기획팀장도 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상무를 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렇다면 먼저 선거 예. 이야기 하기 전에 예. 최근에 개성공단 폐쇄 관련해서 좀 입장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개성공단 폐쇄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통일부 장관께서 정부 성명으로 폐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걸 보고 네. 서울청사에 찾아가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음흠. 그 질문 내용이 많은데 한두 가지만 좀 소개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예. 이번에 그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발표한 성명에 보면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북한 핵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 재산권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지금 기업 활동을 올스톱 시키는 정부 성명에 보입니다라는 이 추측성 표현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좀 구체적인 증거를 밝히고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우면 국회 정보위나 외통위에서라도 비공개라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네. 장관께서 핵 개발에 사용됐다고 말한 것은 와전된 거다. 이렇게 말을 바꾸시고 그날 저녁에 또 통일부 대변인은 와전이 아니다. 한마디로 지금 통일부 일하는 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개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했어야 된다. 이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예. 진주에서 야당 후보가 선전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다. 요즘 흔한 말로 험지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죠? 선거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초등학교 반장 선거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쉬운 선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4년 전에 처음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보다는 네.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힘이 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영훈을 한번 만나보면 괜찮은 친구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권자분들을 한 번 만나서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네. 지난 4년 전에는 득표율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그때는 5분이 나와서 제가 한 23% 정도 득표를 했습니다. 23%요? 예. 오호. 적지 않은데요, 생각보다. 네, 아이고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공약을 이번 총선에 공약으로 들고 나오셨습니까? 예, 제가 공약을 여러 가지 했는데 일단 지역 현안 공약은 네. 요 진주 저희 지역구에 진주가 지금 순환도로를 개통을 했습니다. 순환도로. 예. 그래서 처음에 그게 희망교와 희망고가도로를 연결해서 진주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와 교통을 해결하는 거였는데 그게 지금 희망고가가 단절되고 이 평면 그러니까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교통 정체와 낭비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왜 그 당시 국토건설부인가요? 네. 그렇게 애초에 계획대로 왜 안 했느냐. 그래서 주민들의 잃어버린 20분을 돌려드리겠다 이런 공약. 그다음에 만경동과 이런 단독주택, 지금 진주의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4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파트에는 거의 95% 이상 공급이 되었지만 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런 거 있고 또 농수산물 지금 진주에 시설농들이 많은데 네. 이 자재 구입비라든지 가격 문제가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와 더불어 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진주 국회의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혁신도시를 완성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네. 이 혁신도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염원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이 많이 내려왔는데 직원들의 가족 이주율이 2015년 연말 기준으로 3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 여건, 교통 여건, 의료 여건 등 생활 여건, 즉 정주 조건을 개선하는 것. 이걸 저는 혁신도시 2.0이다 이렇게 지금 공약으로 정리하고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공기업이 일부 내려오고 지금 혁신도시 아파트 값이 들썩들썩한데 네. P라고 불리는 프리미엄이 뭐 몇천이 붙었다 이러고 있는데 벌써 상가는 지금 고분양가 뒤탈이 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혁신도시가 이 산업과 연구, 소위 말하는 산업, 학교, 연구,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진주 사천 인근의 국가항공산단과 연계되는 이런 진주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혁신도시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제가 개념 규정하고 있는 혁신도시 2.0입니다. 알겠습니다. 평거동 고가도로 재추진 그리고 만경동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 높이고 그리고 농산물 국가 수매제 그리고 산업 클러스터형 혁신도시 완성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4가지 정도를 핵심 공약으로 보면 되겠군요. 뭐 다른 거 있는데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한 3가지는 그야말로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다른 후보들 보면 말이죠. 도청을 진주로 일괄 이전하거나 진양호 대개발, 테마파크 건설 이렇게 좀 개발 위주 공약도 보이긴 해요. 상대 후보의 공약도 어쨌든 정책 대결 입장에서 보면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도청 이전이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했던 전국의 행정구역을 5, 60개의 광역도시로 재편하는 것에 의미가 저는 있다고 사실상 생각합니다. 1895년 을미개혁 때 지금 완성된 국가, 도, 기초단체로 이어지는 비효율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체적인 행정체제가 개편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청 전체를 진주로 가져오겠다는 것은 좀 유권자들이 비판하시는 포퓰리즘에 가까운 공약이 아닌가 그런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진양호 대개발은 그걸 들은 유권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뭐 다 좋은 소리인데 우리 손자 대회나 될라나? 그래서 그 항공 테마파크를 후보께서 판문동, 수곡, 대평, 명석 일대에 66만 제곱미터 정도로 건설하겠다 이런 공약을 들었는데요.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혁신도시의 산업 기능이나 진주 사천 국가항공산단과의 연계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매우 생뚱맞은 공약이고 그걸 통해서 진양호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데 제가 현대아산 관광 담당 상무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상의를 하시면 제 지혜를 좀 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지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 제가 공약에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진주 형평인권 문화센터라는 그러니까 진주가 가지고 있는 형평 어떤 임진왜란 때 7만 민관군의 어떤 순국 이런 스토리와 진양호가 합쳐지는 것이지 진양호에 있는 풍광만 가지고는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진주가 정말 이 백정 가장 그 신분이 낮았던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의 발상지라는 거, 임진란의 어떤 그런 순국의 호국의 도시라는 거, 이런 역사와 스토리와 풍광이 합쳐지면서 또 이 숙박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때 관광 도시가 되는 것이지, 그 풍광만 가지고 스쳐가는 관광으로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마이스 소위 말하는 이 세계적인 회의가 열릴 수 있는 마이스를 LH라든지 이런 공공기업들과 더불어서 유치하는 것, 그 마이스 행사를 유치할 때만이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역은 박태출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네네네. 박 의원 의정 활동을 돌아봤을 때 탐탁지가 않아서 출마를 하신 겁니까? 제가 박태출 의원이 당선되시기 전에도 제가 경쟁을 해서 거의 저와 최구식 후보와 박태출 후보가
4년 전에 3강 구도를 형성했었습니다. 네. 박대출 의원께서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제 3번이나 내려오셔서 이제 전략공천을 받고 당선되지 않으셨습니까? 초선의 새누리당 대변인도 하시고 이런 거 보면 어쨌든 친박 권력자들과의 관계는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탓인지 너무 이게 권력자만 바라보는 어정 활동을 하지 않았나. 아하. 예를 든다면 홍준표 지사가 몇 년 전에 진주의료원을 독단적으로 폐업을 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박대출 의원은 기권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허. 네. 국정조사 특위위원 아니었습니까, 박 의원이? 제가 기억할 때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기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기억인데 진주의료원은 이 100년이 넘는 진주 역사고 1000억이 넘는 진주 재산인데 그 뭐 적자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진주의 재산과 공공의료를 살려놓고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박대출 의원께서는 홍준표 지사께서 아이들의 밥을 가지고 장난칠 때도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무상급식 중단. 예, 무상급식 중단시킬 때. 이창희 진주시장이 유등축제 때 난강에 막 장막을 치고 난강 물을 가지고 장난칠 때도 현역 지자체장이 그러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아무런 말이 없으셨어요. 근데 작년 10월 말에 느닷없이 인사동 이마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한다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데모인지 권력자들 보라고 하는 데모인지 그런 의문을 제가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위만 보는 정치를 하더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영훈 변호사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쑥스럽지만 그럼 제 자랑을 좀 해도 됩니까? 네. 저는 일단 변호사기 때문에 이 다양한 유료 무료 법률 상담을 많이 해서 다른 후보들보다 시민들의 애환을 많이 공감해 왔다. 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좋은 법, 따뜻하고 정의로운 법을 만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감히 유권자들께 드리고 싶고요. 네. 또 만약에 야당을 국회의원 시키면 지역 발전을 못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유권자들의 우려 내지는 상대 후보들의 좀 비난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서울법대를 졸업한 변호사로서 행정부에 저는 뭐 여당 국회의원 못지않은 다양한 인맥이 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야당 의원이라 인맥이 없어서 예산을 못 따온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새누리당 정권이 천년만년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장 내년에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저 정영훈은 진주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보험 상품이기도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박대출 의원은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채택 때 불참을 했군요. 기권을 한 것은 아니고. 아, 불참을 했습니까? 네, 그렇게 확인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무상급식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난 19대 국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는 예. 그런 법안이 상정이 되지 않고 계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죠? 예.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데는 여당이 반대해서이기도 하지만은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20대 때 그걸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좀 더 진실성을 가지려면 예. 19대 때 왜 통과시키지 못했는가에 대한 반성부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만약에 국회에 진출하신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19대 현역 의원이 아니라 원외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의회에서의 입법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네. 저는 이 무상보육, 무상급식은 복지 예산의 낭비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2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19대에서 그걸 법제화를 못했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님이나 이런 좀 자신의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 목적 때문에 아이들의 밥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일어났던 데 대해서는 어떤 야당의 원외 지역위원장으로서 저도 뭐 책임을 느끼고 반성합니다.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면 무상보육, 무상급식은 그 국가의 의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의 의무임이 확인되면 반드시 법제화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트집을 잡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예, 예. 문재인 대표가 홍준표 지사를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만나러 왔었고, 예,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후에 19대 국회 내에서 예. 19대 임기 내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우선 예. 과제로 이 무상급식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19대는 끝났어요, 사실상. 예,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예. 이 문제가 중앙당 차원에서나 예. 이렇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 하는 비판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앵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법이라는 거는 일단 과반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거나 네. 그 정책에 동의하는 정책 연대를 할 수 있는 정당 간이 과반을 통과시킬 수 있거나 그걸 통과시켜라는 여론이 반대하는 과반 정당을 많이 압박하거나 이래야 그 법제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뭐 지도력이나 의석수가 약했다는 것만으로는 변명이 안 되겠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라도 경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야당 국회의원을 몇 분만이라도 당선시켜 주시면 그런 것들의 유권자들과 시민들의 뜻을 대변해서 법제화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런 부탁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 무상급식 문제를 이번 4월 총선의 핵심 공약 내지는 아젠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번에 중앙당에서 내려왔던 중앙당 정책 공약집에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공약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 지역의 현안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네. 중앙당 차원에서의 공통 공약에는 당연히 들어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진주시 갑에 또 다른 야권 후보는 혹시 없습니까? 야당 후보는 없고 무소속 후보는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소속 후보의 성향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그걸 제가 평가하기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본인의 또 그게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건 몰라도 제가 그분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평가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쭤보는 이유는 새누리당에서 후보가 정해지면 예. 자연스럽게 새누리당과 반대되는 세력들 간의 단일화 논의가 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필요하면 조심스럽게 뭐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영훈 후보가 진주 시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충분히 하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우리 경남 도민 여러분, 그 새는 두 날개로 날고 사람은 두 발로 걷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이 맞아야 좋은 정치가 됩니다. 견제가 있어야 유권자들에게 이익입니다. 이번 총선에 저 정영훈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야 정치인들이 권력자가 아니라 시민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대구 시민들도 김부겸에게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순천 분들도 이정현 의원을 다시 선택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정영훈이 서부 경남 야권의 중심인물이 되어 고향을 위해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꼭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주시 갑 예비 후보죠. 정영훈 변호사 만나봤습니다. 시사 포커스 경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